반려견이 내 상처를 핥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강아지가 상처를 핥아주면 상처가 나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개는 매우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감정, 고통까지도 식별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감한 후각 수용체가 인간보다 무려 10만 배 더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은 훌륭한 사냥꾼이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는 동반자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려견 보호자라면 놀라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반려견은 우리가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우리의 상처를 핥는다고 합니다.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개들은 침에 포함된 치료효소로 사람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개의 타액은 고대부터 치유력이 있다고 믿어져 왔으며 전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는 이를 치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개혀는 의사의 혀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반려견이 왜 나의 상처를 핥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반려견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상처를 핥아줍니다. 이것은 무리의 일원으로 반려견이 보호자의 보살핌과 사랑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보호자가 느끼는 고통을 완화하고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개들은 무리를 짓는 행동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핥는 행동은 현재 인간 가족과 함께 있는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보상을 돌보는 개들의 본능의 일부이고 또한 핥기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 가족의 몸에 상처가 나면 경미한 상처이든 큰 상처이든 상관없이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이를 감지하고 핥아줍니다. 즉시 상처를 치료하려는 개의 본능은 어미 개가 갓 태어난 새끼를 핥거나 개가 자신의 상처를 핥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은 인간 가족이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리성 냄새입니다. 혈액에서 구리성 냄새가 나는 것은 개가 상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헤모글로빈의 철 분자가 피부의 지방지질과 반응을 하여 산화하면 개를 유인할 수 있는 이 금속성 냄새가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라시아 늑대는 이 구리의 냄새의 원인이 되는 화합물인 E2D로 알려진 혈액 화학물질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늑대는 이 E2D 냄새에 열성적으로 반응을 하고 포식자가 부상당한 먹이의 피를 따라 냄새를 맡고 사냥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늑대의 사촌인 길들여진 개들이 확실히 이 냄새에 끌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고약한 냄새입니다. 사람의 상처는 상처 표면에 괴사 조직 또는 박테리아 군집의 결과로 고약한 냄새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드레싱하면 드레싱과 상처 분비물 사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일정 형태의 냄새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냄새를 통해 개들은 사람의 상처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코티솔과 노르에플네플린입니다. 단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개들은 생리학의 가장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마다 우리는 코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생성하는 호르몬이며 염증과 관련된 조직 및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강력한 항염증 화학물질입니다. 이 냄새를 통해 반려견들은 상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반려견 타액이 정말 치유력이 있을까요? 개의 타액은 치유력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정 박테리아의 성장을 방해하고 작은 상처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비글에 대한 연구에서 두 종의 타액에는 박테리아 세포막에 구멍을 파괴하여 박테리아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향균 효모와 펩티드가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렉토페린, 디펜신, 시스타틴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타액과 프롬포스폰티라는 항바이러스 화합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종의 타액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 아질산염이 피부와 접촉하면
산화질소로 분해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는 세균 감염으로부터 작은 상처와 긁힘을 보호하는데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개의 침에는 핥지 않은 상처보다 상처를 2배 빠르게 치유하는 신경 성장인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의 타액이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하지만 포도상구균 감염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나의 반려견이 나의 상처를 핥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의 혀가 상처를 가로질러 움직일 때마다 상처 부위의 파편과 흙을 제거하게 됩니다. 침에 추가된 수분은 먼지가 개의 혀에 달라붙어 그 부위를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핥기는 마찰로 인한 상처가 장기적으로 상처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상처에 외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가 사람의 상처를 핥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파스테렐라 박테리아와 같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많은 혐기성 박테리아가 개의 입안에 존재하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의 반려견이 나의 상처를 핥게 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상처가 저절로 아물도록 놔두는 것이 좋으며 개가 핥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작은 긁힘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개가 짧은 시간 동안 핥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어진 상처가 크거나 감염된 상처가 있는 경우 개가 핥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가 사람의 상처를 핥을 때 봉화지겸과 폐혈증이 발병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가 상처를 핥으면 많은 합병증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 혀에는 600가지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반려견이 나의 상처를 핥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견이 상처를 핥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려견의 행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친 공간이나 반려견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몸을 움직이고 반려견이 핥는 행동으로 인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려견을 잠시 크레이트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반려견이 체벌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크레이트 안에 두실 때는 반려견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함께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명령어 훈련입니다. 안 돼, 기다려 같은 명령어 훈련입니다. 반려견이 확실히 명령어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긍정적 강화의 한 형태로 반려견에게 간식으로 보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반려견이 왜 나의 상처를 핥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견이 내 상처를 핥으려고 하는 것은 나를 우리의 일원으로, 나를 가족으로,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핥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은 무리 중 누군가 상처를 입으면 본능적으로 핥는 것을 통해 치료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사람의 상처를 핥는 것은 반려견에게도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삐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못할게 해야 합니다. 반려견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비전프리젤 짱아 실버포들 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